구구 유튜버들이 이 정치 유튜버판을 장악하면서 생겨나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구구가 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1948년 건국을 논하면서 본격적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때 박근혜 대통령의 1948년 건국으로 대립각이 세워지게 되었죠.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럼 구구의 역사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난 역사 비평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 할 거야. 미국이 처음에 켜준 그 불씨가 진짜 한반도에 대대손손 빛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분명히 누가 있는데. 그래, 바로 이승만이잖아. 단언컨대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 땅은 해방이 됐어도 계속 어둠이었어. TV 사극처럼 막 두근두근 연애하는 것 떠오르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나오는 수염나고 청렴한 선비 아재들이 경치 좋은 정자에 앉아서 멋있게 공부하는 것 떠오르고. 뭐 그래?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너는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진짜 조선이 아니야. 보시면 친일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씨나 자친 친일 극우의 윤떠이는 굳이 광복절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또 왜 조선시대를 극혐하는 프레임을 짰을까요? 방금 전 제가 프레임을 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박정희의 과거 친일 행적을 희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쩌죠? 구구들이 그렇게 국부로 모시고 칭송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재헌국회의장 시절에 1919년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이 됐고 1948년 민주 독립국가로 재건이 되었다고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자료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럼 구구들에게 왜 1948년 건국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옷에 누룽지를 박박 긁듯이 긁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1919년 일제강점기냐 1948년 일제강점기가 아니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저 시점의 차이는 친일 행적들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뉴라이트 계열과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후손들의 장깨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유는 박정희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배상 보상금의 명목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에게 우스꽝스러운 합의를 하도록 한 그 명분은 대한민국은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배상 보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 또한 얼마나 굴욕적인 협의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6,600만 달러, 현재 우리나라 금액으로 2조 1,000억을 받았다고 하니 박정희가 왜 저런 굴욕적인 협정을 맺었는지 설득이 됩니다. 또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한 당시가 1905년입니다. 일본 측 주장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란 주장을, 이것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잘못된 극우들의 주장인 것이죠.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 다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 일본 육사 출신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박정희의 남로당 시절 1949년 체포되어 공산주의자 판결까지 받은 그 공산주의의 활동기간을 1948년 이전으로 국한하고 박정희의 친일 행적과 공산주의자의 행적을 대한민국 이전의 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와 뉴라이트 계열과 그리고 친일 후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바로 그것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입니다. 連合国側が勝者の判断によってその断罪がなされたと。 침략 전쟁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보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尊いご英霊に対して尊崇の念を表する、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我が閣僚においてはどんな脅かしにも屈しない、その自由は確保している。これは当然のこと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정면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인신매매라는 표현까지 동원합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일본의 극우와 아베가 하는 역사 왜곡과 너무 닮아 보이지 않나요? 이 와중에 한 극우 유튜버는 박정희의 8.3 사체 동결 조치를 미화합니다. 그것도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묘하게 미화를 합니다. 보시죠. 일제 시절부터 어둠의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사채업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의 역자도 모르는 극우 유튜버의 선동을 제가 몇 가지 팩트만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의 8.3 사채 동결 조치는 대기업 오너들이 박정희를 찾아가 사채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우는 소리 때문에 시작이 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기업 소유의 사채 기업이 33%나 되었고, 그리고 이 유튜버가 말하는 그 사회 악 같은 사채업자는 1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소액 사채업자들이 다수였고, 그중 이 8.3 사채 동결 조치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이 속출하자 박정희는 30만원 이하의 사채 동결은 해제했던 이 팩트를 박정희가 했던 이 8.3 사채 동결 조치는 무조건 찬양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역사 왜곡을 극우 집단과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고 어떤 이들은 저게 진실인가? 내가 배운 역사와 다른데 하면서 저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혹이고 혹세무민이라는 것이죠. 극우 유튜버들이 이 정치 유튜버판을 장악하면서 생겨나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저의 주장에 의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